네, 안녕하세요. 중판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중국 수입 판매로 월 1000만원 벌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 구매 대행과 수입 판매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셀러분들은 중국 구매 대행을 이미 하셨거나 준비 중이시거나 또는 이제 사업을 접으신 분들일 거고, 그 다음에 수입 판매로 바로 하시려는 사업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히 중국 구매 대행과 수입 판매는 중국 물건을 한국에 판매하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방법적인 것과 사업자 등록증부터 좀 판이하게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쭉 뭐 20강, 30강까지 가다 보면은 내용을 좀 더 많이 이해하시겠지만 오늘은 그 하나를 좀 더 짚어드리고 가려고 이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 구매대행과 중국 구매대행과 수입 판매 그 업종 코드를 좀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자, 전자상거래가 사장님들이 수입 판매를 하시겠다 그러면 일반 대중으로 온라인 통신망,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을 통해 하는 소매 산업 활동, 그래서 525101 이게 이제 적용이 되실 거고요. 기존의 구매 대행분들은 이제 서비스업에서 이제 그 도소매로 바뀌긴 했는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 요게 중요하죠. 자, 내용이 같으면서도 좀 달라 보입니다.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거는 동일하지만 서비스 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느냐 아니면 물건 판매, 재화 판매 자체를 수익으로 하느냐, 그 점에서 사업자 등록 코드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외 구매 대행업은 말 그대로 수수료만을 내 매출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국 수입 판매는 그 판매 대금 전체를 매출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게 돼요.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해외 구매 대행업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시고요. 중국 수입 판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이과세자는 이제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소득세 신고나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그냥 일정 비율대로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시긴 하겠지만, 부가세를 내가 납부를 한 거를 환급받지를 못하세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워나가는 이 수입 판매에 있어서는 관부가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관세는 환급이 국가로부터 되지 않지만 내가 수입을 할 때 납부했던 관부가세 중에 부가세는 환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부가세를 총 털어서 23%, 부가세는 무조건 10%예요. 23%, 의류를 해서 의류의 1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를 더해서 23%를 납부했다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23% 그대로를 납부하고 수입을 하게 되지만 일반 과세자는 23%를 납부하고 10%를 돌려받게 되는 거죠, 부가세를. 그래서 부가세 환급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하시는 게 수입 판매는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중국 구매 대행을 제가 지금 사업자를 내서 하고 있고 수입 판매를 하고 싶으면 오픈마켓 하나 갖고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못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구분하고 물건 등록할 때마다 해당은 해외 배송 상품입니다, 이거는 뭐 국내 배송 상품입니다, 그 회계적으로도 그 마켓에서는 한 번에 나한테 정산을 해주는데 그 금액 중에 어떤 게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수수료만 정산을 해야 되고 어떤 건 도소매이기 때문에 수입 판매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을 계산을 해야 돼, 이거 계산을 못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수입 판매 쪽은 별도 마켓을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도소매는 다 같은 도소매인데 부가세 환급, 물론 그 간이과세자는 수입 판매를 못합니까?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수입 판매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처음 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난 일반 과세자가 좀 부담이 되니 난 일단 간이과세, 그러니까
내가 관부가세 중에 환급이 없다, 부가세 환급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일단은 간이가세자로 출발하겠다. 그것도 뭐 괜찮아요. 사업자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간이가세자도 수입을 해오실 수 있어요.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시고 판매하시고 이런 게 다 가능은 합니다. 또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구매 대행을 하셨던 분들은 수천 개의 상품을 등록하죠. 뭐 닭등하고 올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품 파는 게 아니라 리셀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닭등 수천 개의 상품을 갖고 스타트를 해요. 구매 대행을 하면서 한두 개 상품을 딱 정해갖고 이것만 잘 파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올리다 보면 그 중에 주력 상품이 생기는 거고 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제품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매 대행은 내가 재고를 쌓고 있거나 뭐 이 상품 모든 거에 판매 대금이 적립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갖다 올리고 팔리면은 주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수천 개의 상품으로 승부를 하시겠지만 수입 판매는 그렇진 않죠. 물론 이제 몇 개의 상품은 초보 단계에서의 말이고 이게 늘어나면은 20개, 30개지만 제가 아무리 해도 상품을 100개 이상 넘기기는 힘들어요. 수입 판매에서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개가 넘어가는 수입 판매는 무역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셀러의 영역이나 소음욕의 개념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품목이 100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몇 개의 상품으로 사장님들은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몇 개의 상품 개발로 승부하는 진짜 셀러의 세계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다음 4강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목표점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이제 진짜 셀러가 되시는 길로 가시는 겁니다. 중국 구매 대행 갖고 내가 판매 경험을 많이 쌓으셨다 그러면 충분히 수입 판매는 손쉽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 구매 대행하고 수입 판매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입 판매에서는 브랜드라는 부분이 합쳐져서 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 수입 판매는 브랜드가 가능한데 사실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시킨다?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멍티켓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중판 및 상품 개발한 애완용품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입 판매하거나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멍티켓이라는 부분들이 별도로 붙어서 나갑니다. 비슷한 제품 같지만은 다른 제품의 다른 브랜드로 선이 그어지는 거죠.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중국 구매 대행 셀러 모두가 다 올려서 아마 이거 검색해 보시면 이 사진으로 나오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신다 그러면 내용이 달라지죠. 이건 이제 브랜드까지 붙었다 그러면 해당 브랜드의 로고까지 붙어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로고가 붙어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나만 파는 상품이 되는 겁니다. 같은 제품 같지만 나만 파는 상품, 누구나 다 파는 상품이 중국 구매 대행과 수입 판매에서 딱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나만 파는 상품은 가격이 좀 높아도 돼요. 이쪽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가격 흥정이. 이거 보고 직구하시는 분들,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다만 요 제품이 이렇게 변했을 때는 이거는 나만 파는 제품, 우리가 사업적으로 얘기할 때는 진입장벽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상품을 갖고 나만 팔 수 있고 다른 셀러들은 못 파는.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두 개의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소비자가 고민하겠죠. 가격은 이쪽이 더 비싼데, 이거는 브랜드라는 게 뭐가 있고, 훨씬 더 상세 페이지라 이런 게 한국적인 마인드고, 좋아 보이네. 가격 차이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오른쪽, 수입 판매 쪽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있죠.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은 광고하시기가 쉽지 않죠. 이거를 갖다가 광고를 붙여갖고 광고를 한다? 수천 개의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 중국 구매 대행 사업자들은 광고를 하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노출에 대한 것들을 키워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수입 판매에 브랜드화까지 했다 그러면은 충분히 광고에 갈 수 있죠. 멍티켓이라는 부분, 애완용품이라는 부분을 갖고 브랜드를 붙여서 각종 마켓에 광고를 진행하면 상위 노출은 그냥 가져갈 수 있겠죠. 이제 광고는 당연히 마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여력,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